안녕하세요. 한밭대학교 김태현입니다. 지금 모의 코딩 테스트라고 해서 이제 여러 개의 문제를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영상에 하나의 문제에 대한 해설만 좀 담아보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첫 번째로 준비된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름 카드 게임이라고 뭐 이렇게 적혀 있긴 한데 어떤 카드를 가지고 장난치는 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에 대해서 한번 문해력이라고 하죠 요즘. 그래서 저도 문제를 보고서 조금 난해한 경우도 분명히 발생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고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할 때는 그냥 이렇게 요 화면으로 할게요. 이게 나을 것 같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카드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카드 있으면은 뭐, 에이스, 2, 3, 4, 5, 6, 7, 8, 9, 그리고 킹, 퀸,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근데 여기선 카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부터 9까지라는, 숫자가 이렇게 되어 있고, 4개가 연달아 있습니다. 그래서 총 10개, 4개 해서 14개의 카드를 가지고서 장난을 치려고 하는 건데, 구름이가 여기서의 주인공이에요. 구름이는 N장의 카드를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중복되는 카드는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문장을 보면은, N장의 카드, 즉 N이라는 값을 언젠가는 입력을 받을 것 같고, 그리고, 요 중복되는 카드는 없다라고 하니까, 이거 중에 N개를 이제 구름이가 갖게끔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름이가 이제 몇 개의 N개의 카드를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상대방이 이제 구름이 차례에 숫자나 즉 10개 중에 숫자나 GORM이라는 하나의 문자 즉 14개 중에 하나의 문자를 랜덤하게 딱 선택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어떤 문제를 하냐면은 구름이는 주어지는 문자에 이어서 카드를 내야 된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때 3이 주어지면은, 즉, 구름이 상대방이 3이라는 숫자를 랜덤하게 뽑은 상황이라면은, 구름이는 3부터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 있죠. 커져 있습니다. 구름이가 3, 4, 5, 7, 6, 8, 6, 7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상대방이 3을 뽑았으면은 구름이는 3부터 이어서 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끊임없이 이어지는 경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낼 수가 있는 건데 만약에 이렇게 9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으면은 구름이가 낼 수 있는 거는 이 상황에 3, 4, 5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구름이가 6, 7, 8, 9, G, 5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8이라는 숫자를 냈다면은 구름이는 8, 9, G, 5 순서대로 4개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2개의 숫자만 이렇게 남게 되는 형태가 되겠죠. 어, 그리고 만약 이 상황에서 상대방이 3, 즉 구름이가 이거랑 매칭되는 숫자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는 낼 수 있는 숫자 카드가 없게 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칙은 대충 이래요. 그래서 뒤에도 제가 다 읽어보고서 설명을 하는 거긴 한데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 예에서 만약에 3카드를 내고 4카드도 가지고 있다면 연속으로 낼 수 있는데 구름이는 이전에 낸 카드와 바로 다음 순서에 해당하는 카드를 가지고 있다면은 카드를 계속 낼 수 있는 거예요. 이어진다면은. 근데 그러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걸 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0부터 m까지는 오름차순으로 되어 있는 거로 간주를 하고 m 다음에 0이 오는 걸로 간주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G부터 끝까지 낸다라고 하면은 4개의 카드만 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름차순이라는 개념이 여기 어디 갔어? 죄송합니다. 마우스가 사라져서 여기 있다. 어디 갔어? 오름차순으로 생각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 하나 트릭은 10, 11, 12, 13이라는 숫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고
그래서 입력을 보면은 첫째 줄, 둘째 줄, 셋째 줄까지 입력이 됩니다. 즉 인풋이라는 게 아마 3개 정도가 이렇게 들어갈 텐데 여기 보시면은 자 n이라는 것을 일단은 입력을 받아야 되는데 구루미가 가지고 있는 카드의 수가 n이 되겠고 구루미가 가지고 있는 카드의 종류를 나타내는 n개의 문자를 공백으로 구분되어서 이제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스프릿이라는 어떤 메서드를 써야 될 것 같고 여기선 그냥 인풋 인풋을 이렇게 쓰겠죠. 그리고 셋째 줄에는 문자 하나, 즉 상대방 요거 상대방이 내는 카드가 하나 주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루미가 카드를 냈을 때 구루미에게 남아있는 카드의 수를 출력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예를 준비하긴 했는데 7개 구루미가 7개의 카드를 가지고 있고 그때 현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이렇게 8이라는 숫자를 냈기 때문에 8을 가지고 있으면 일단은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구루미는 현재 이 8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낼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남아있는 카드의 숫자는 7. 그냥 가진 거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예시 같은 경우는 구루미는 6개의 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숫자가 0, 1, 2, 3, 4, 5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상대방이 4를 뽑았기 때문에 4랑 똑같은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그때부터 낼 수가 있는데 연이어서 이제 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4부터 시작해서 5 그래서 2장의 카드를 구루미는 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로 인해서 구루미에게 남아있는 카드의 숫자는 0, 1, 2, 3 해가지고 4가 되는 상황이 되겠죠. 네, 그래서 문제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상대방이 뭐 여기 없는 숫자 7 이런 걸 뽑았다면은 구루미는 낼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6개의 카드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해한 다음에 한번 같이 조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PC에서 이렇게 하도록 할 거고 일단 이거는 스크립트를 이용해 가지고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인풋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해놨고 일단은 이 문제가 공개가 되고서 어제 우리 과목을 운영하는 조교들과 함께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우리 조교가 조금 풀었던 방법을 소개해 주고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좀 도움이 될 만한 거 있는지 이렇게 코드를 조금 수정하는 방향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설명할 때 이거 있었죠. 0부터 9까지 숫자랑 4개의 문자가 있는데 이걸 결국에 오름차순으로 뭔가 장난을 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요 알파벳을 조금 숫자처럼 생각을 하기로 한 거는 생각이 동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맨 처음에 했냐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복사 붙여넣기를 하긴 했는데 어디 갔어? 카드라는 어떤 나만의 딕셔너리를 먼저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0부터 9까지 문자가 들어왔을 때는 각각 숫자로 이렇게 입력을 하는 부분이 있고 G, O, R, M이라고 이렇게 한 부분은 숫자로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일단 딕셔너리로 바꾸겠다라고 약속을 하고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가정을 하고서 진행을 하고 실제 이제 로직은 이제 이렇게 되겠죠. 어떤 입력 첫 번째 줄에는 n이라는 입력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n이라는 입력을 받을 거기 때문에 그냥 하나만 이렇게 받아주면 되겠고 근데 숫자 바로 그냥 이걸 지금 현재 인풋으로 받으면 스트링으로 받아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것을 숫자로 만약에 이용할 거라면 이렇게 인티저 형태로 타입캐스팅을 먼저 해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서 우리가 구루미가 갖는 어떤 카드를 받을 겁니다. 카드를 받을 건데 이 학생이 어떤 장난을 쳤냐면은 이런 식으로 써놨어요. 이런 식으로 써놨는데 여기 리스트 컴프리헨션이 약간씩 들어가 있고 카드 밸류를 가지고서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카드 밸류는 어디서 가져올 거냐면은 forloop를 하면서 가져올 거긴 한데 내가 이제 입력을 받을 거예요. 즉 여기 나오죠. input.split으로 나눠져 있는데 즉 공백으로 여기 어디 문제 보면은
공백으로 입력받는다. 공백으로 구분되어 주어진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공백으로 구분하면서 입력받는 것을 스트링으로 나눌 거예요. 스트링으로 바꿀 거예요. 한 번에 맵 펑션을 통해서 다 바꾼 다음에 그 문자열을 이제 카드 밸류로 여기 표현이 되어 있는데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여기서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딕셔너리를 얘기할 때 키값, 밸류 값으로 대표적으로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 들어있는 문자열을 키로서 입력을 할 건데 그때의 숫자를 관리하는 리스트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변수명을 만들 때는 카드 키 정도로 하면은 조금 더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맵을 통해서 이렇게 가져올 거고 그리고 이거를 카드 키로 하나씩 가져와서 그때의 키 값을 조회해서 그때에 대응되는 value를 마이 카드라는 리스트에다가 넣어주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내 카드가 일단 준비가 됐고 그리고 또 하나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바로 내가 이제 입력받을 카드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내는 카드 있죠. 그래서 이것을 인풋으로 이렇게 가져와 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만 일단 해보고 일단은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입력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입력을 받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프린트를 해가지고 한번 제대로 들어왔는지 이걸 확인하는 절차가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크립트를 이 환경에서 실행하기 위해서는 항상 먼저 이제 저장이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고 어디 갔어? 네, 저장을 이제 바탕화면에 템프 1로 그냥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실행이 되어 있고 아까 이것처럼 똑같을 이유는 없죠. 지금은 똑같을 이유는 없는데 지금 창이 너무 왔다 갔다 하고 있어가지고 자 한번 뭐 7이라는 게 들어갔고 7개를 똑같이 넣어볼게요. 9, G, 5, R, M, 6, 7 이런 식으로 7개 넣어놓고 8이라는 걸 넣으면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게 실행이 되고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 상황에 일단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게 자, 마이 카드 이렇게 넣었을 때 GORM이라고 하는 것이 숫자로 바뀌면서 이렇게 쭈루룩 바뀌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상황에서 이제 요거는 잘 됐다라고 가정을 하고 요거는 일단 삭제를 할게요. 삭제하고서 우리가 이렇게 숫자로 바꾼 이유가 뭐냐면은 자 아까 오름차순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어떤 로직을 펼 거냐면은 마이 카드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소팅을 할 거예요. 근데 소트를 할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지금 그냥 여기 여러 개의 메서드가 이렇게 떴는데 소트라는 걸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만 해주면은 마이 카드가 소팅이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겠죠. 그럼 적어도 지금 요 마이 카드라고 하는 리스트는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지를 할 거예요. 지금 예제 두 번째 걸 보면은 여기 뒤에 거 이 예제를 보면은 0, 1, 2, 3, 4라고 해가지고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죠. 그래서 뭘 할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1, 2, 3, 4, 5, 6, 7, 8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은 여기 m이라는 값을 여기서 이렇게 입력을 받았습니다. m이라는 값을 입력을 받아서 만약에 m이 3이었다. 즉 m이 3인 상황이었다라고 하면은 3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즉 시점을 뭐 s든 뭐 k든 어떤 변수를 두고서 k부터 이렇게 하나씩 k를 3부터 넣고 4부터 넣고 언제까지 할 거냐면은 내가 어차피 시작을 해봤자 갈 수 있는 데가 이 끝에까지밖에 없어요. 즉 우리는 넥스로 인덱스로 뒤져봤자 14까지밖에 못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14까지 쭈루룩 이렇게 뒤져가면서 바로 연속된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로직을 어떻게 했냐면은 자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이런 식으로
구름 카드는 이 친구가 쓴 요거니까 이렇게 하고, 그래서 S는 M으로 대입을 하면 될 것 같고, 인트로 바꿔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력받은 문자를 일단 시점으로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소팅을 했고, 그래서 그 원소가 있다면은, 즉 뭔가 만족을 해서 이게 동작을 하면은 S를 한 개 또 증가시킬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3, 4, 5, 6, 7, 8이 있으면은 한번 5부터 시작한다고 해봅시다. S는 5가 들어왔고, 이게 만약에 만족을 한다면은, 즉 할 수 있다면은 이거를 삭제를 하겠죠. 그리고 S는 한 개 증가시키니까 6으로 바뀔 거예요. 그럼 또 삭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S는 다시 7로 바뀔 거고, 7도 삭제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고, 8로 증가하고, 8도 삭제할 수 있으니까 증가했는데 9가 없죠.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뭐 4, 5, 6, 7, 8까지 있고, G, 이제 G가 아니라 숫자로 바뀌었으니까 뭐 11, 12 이런 게 있으면은 지금 똑같은 상황 5부터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여기까지만 삭제가 되고, 결국에는 S는 9라는 거에 멈춰가지고 이렇게 4개가 남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try except 구문을 써가지고 이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조교가 활용을 한 방법이고, 좀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이렇게 할 거면은 좀 이렇게도 할 수 있겠네? 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좀 여러분한테 하나 소개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딕셔너리를 이렇게 다 선언을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먼저 한 거야. 그래가지고 시작 자체는 이런 식으로 똑같이 할 겁니다. M을 받을 거고, 저 같은 경우는 my cards를 가져올 거긴 한데, 여기서부터 그냥 우리가 보통 인풋하고 스플릿 하죠. 공백으로 가져오는 거를 그대로 리스트에 담을 거예요. 리스트에 담을 건데, 이렇게 되면은 요 리스트 안에 담기는 게 뭐죠? 리스트 안에 담기는 거는 문자열이 되겠죠. 그 점을 꼭 기억을 해두고 계셔야 되고, 이것도 어차피 이렇게 인티저로 바꿔서 이용할 거면은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상황에서 마이카츠에 담긴 거를 대충 한 번만 찍어 보면은, 자 이렇게 보면은, 자 그냥 그대로 실행을 해볼게요. 3이고 1, 2, 3 G 라고 하고 이렇게 넣으면은 다 문자로 들어간 것을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좀 트릭을 써보려고 하는 게, 내가 가진 리스트 안에 문자가 있으면은 그거를 아까처럼 딕셔너리로 바꿔주려고, 딕셔너리가 아니라 그 숫자에 해당되는 문자열로 바꿔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이카드를 다시 수정을 할 거긴 합니다. 다시 수정을 할 거긴 한데, 어떻게 수정할 거냐면은 이제 뒤질 거예요. 다시 리스트로 현재도 리스트이기 때문에 리스트로 만들어 줄 거긴 한데, 내가 가지고 있는 리스트에서 하나씩 가져오면서 어떤 비교를 할 거냐면은, 만약에 if 내가 가지고 있는 게 x가 g였다 라고 하면은, 그때는 g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은 문자열로 일단은 바꿔줄 거야. g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은, 아까 뭐 10으로 바꾼다, 10으로 바꾸고, 그게 없을 때는, 그게 아니라면은 x 원래 가지고 있는 걸 그대로 쓰겠다 라는 식으로 해볼 겁니다. 그래서 프린트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고 실행을 또 해볼게요. 그러면은 3, 뭐 1, 2, G, GH 뭐 이렇게 넣고서 아무거나 넣으면은, 지금 원래 G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한번 입력은 받았었는데, 그리고 한번 후처리가 들어왔었죠. G가 만약에 담겨 있다면 그걸 10이라는 걸로 구성된 문자열로 바꿔줘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게 몇 개가 있었죠? 11, 12, 14,
13으로 바꿔줄 건데 G5 문자에다가 이렇게 숫자처럼 이렇게 대응시키는 작업을 해 놓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한다면은 뭐 죄송합니다. 지금 뭐 숫자의 개수도 비교 안 하고 막 그러고 있긴 한데 G, O, R, M, H, A 뭐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그러면 적어도 내가 관리하고 있는 문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숫자로 구성된 스트링으로 바뀌고 있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할 거냐면은 이제 이거를 다시 숫자로 바꿔주고 싶은 건데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리스트의 각 원소에다가 스트링이죠. 스트링을 문자로 바꿔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사용하는 게 바로 맵이라는 건데 이거를 맵에서 다시 한번 리스트로 타입 컨버전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도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사실 이거랑 똑같은 거긴 한데 이게 인티저로 바뀌어가지고 뭔가 좀 이용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마이 카드가 사실은 요 형태가 뭐 알파벳이 숫자로만 바뀐 걸로 준비가 되어 있을 거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똑같이 숫자로 바뀌었으니까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은 점 sort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름차순으로 바꿀 수가 있을 거고 똑같이 어떻게 할 거냐면은 아까 전에는 뭐 try except라는 구문을 이제 쓰긴 했었는데 그 구문이 익숙하지 않은 학생도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우리는 k라는 어떤 임시 변수를 이용할 거예요. 근데 k에다가 어떤 걸 갖다 놓을 거냐면은 range 어디부터 시점을 어디부터 할 거냐면은 m부터 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int가 이렇게 안 달려 있었다면은 여기다가 integer m으로 이렇게 해도 괜찮고요. 네, 이렇게 해도 괜찮고 어디까지 갈 거냐면은 우리가 결국에는 14개의 문자만 고려할 거기 때문에 보통 끝점보다 한 개를 더 크게 잡으니까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입력한 숫자부터 쭈르륵 돌아볼 겁니다. 그래서 뭘 돌아볼 거냐면은 이게 돌아본다라는 게 만약에 if 내가 가지고 있는 이 k라는 게 my card라는 곳에 들어 있다면은 my card에서 걔를 없앨 거예요. 그리고 k는 자연스럽게 이제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 조교가 아까 전에 뭐 썼을 때는 s라는 변수를 이용해가지고 뭐 하나씩 일부러 증가시켰죠. 왜냐면은 while loop를 이렇게 돌려놨기 때문에 무한 루프를 돌려놨죠. 그렇기 때문에 while loop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있는 인덱스를 좀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해줘야 됐기 때문에 뭐 s라는 걸 써가지고 뭐 장난을 쳤었는데 우리는 현재 그런 문자를 k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반복문이 한 번 루프가 돌면은 자연스럽게 k는 증가를 하게 되는 거고 else를 하게 되면은 즉 k라는 게 없으면 그제서 이제 그냥 바로 브레이크를 해주면 되죠. 그리고 우리가 로직은 사실 이게 완성된 거예요. 사실 되게 간단합니다. 되게 간단한 건데 프린트 해가지고 우리가 몇 개 남아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조건을 만족하면 리무브 해가지고 뭐 삭제를 했기 때문에 이제 남아있는 것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문법적인 오류가 없다면은 일단은 실행은 될 거고 그리고 이제 논리적인 오류가 없다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정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7번이 아니고 이거 입력하고 9, G, O, R, M, 6, 7을 입력을 하고 찾는 게 8이었다 라고 하면은 7이라는 게 일단은 예시 첫 번째 거는 원하는 대로 동작을 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것도 한번 비슷하게 확인을 해보면은 6, 0, 1, 2, 3, 4, 5를 넣고서 4를 넣으면은 두 개는 낼 수 있으니까 구름이가 4개가 남는 게 답이 4가 나와야 되는데 6이 나오고 있네요. 그러면은 뭐가 틀렸는지 봐야 되는데 출력한 게
랭스의 마이카드가 되고 있고, 우리가 여기 지금 제가 변수명을 헷갈리게 적어가지고 이런데 장난치고 있는 게 마이카드에 언더스코어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요거예요. 그쵸? 마이카드는 내가 입력받은 거고 내가 장난질을 치고 있는 거는 마이카드에 언더스코어가 붙은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언더스코어를 다 지워서 마이카드가 계속 누적돼서 바뀌게끔 이렇게 해줘도 괜찮은데 일단은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이 말인 즉슨 첫 번째 예시는 뽀록으로 그냥 맞았다라는 게 되겠고요. 이제 아마 첫 번째 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6, 0, 1, 2, 3, 4, 5 차 하면은 정답이 나오고 있죠. 혹시 모르니까 첫 번째 거나 또 다른 이제 바운더리 케이스 같은 것들을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7 어디 갔어? 7을 입력하고서 한번 8, 9, G, 5, R, M, 4 이렇게 넣어볼게요. 그리고 입력하는 걸 8로 하면은 8, 9, 9름 해가지고 5개, 6개가 빠져야 되고 하나가 남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정답이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일단 로직 자체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이거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보통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이 for로프가 중첩되는 부분들인데 통상적으로 for로프가 2개 정도까지 중첩되는 거는 런타임 에러, 즉 시간 관련된 문제를 오류를 내진 않습니다. 그리고 for로프가 3개 정도 들어가는 로직이 생긴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그 접근 방법이 틀릴 가능성이 많아요. 다른 방법을 요구하는 게 맞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현재는 아무튼 forloop가 1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사이트에다가 이걸 입력을 해봤을 때 아마 문제 없이 동작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영상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현이었습니다.